이제 오늘 등기 관련된 거 조금 더 보완해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설명을 좀 못 들었다고 자꾸 질문이 들어오냐면, 제3자의 등기 신청, 대위 신청에 대해서 잘 설명 못 들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고 넘어갑니다. 대위 신청이라는 것은 절차의 개시 중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제3자가 위한 등기 신청을 말하는 건데, 자, 이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기 앞서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등기 절차의 개시를, 등기 절차 어떻게 시작되냐. 첫째, 당사 스스로 신청한다. 신청 의무문제를 얘기했고, 관공서문 용어를 촉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 예외적 등기관 직권 등기 신청한다 했고, 네 번째,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 절차. 이렇게 네 가지가 절차의 개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할까? 등기 신청은 당연히 직접적인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 그래서 이 당사자 관련해서 당사 적격,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당사자 신청할 때 원칙이 뭐냐? 이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이라는 건 뭐냐? 권리자, 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다. 절차법상 개념으로서 의무자 문제 중요하다고 얘기해 줬고, 예외가 뭐냐? 예외에 상대방이 존재할 수 없으면 단독 신청할 수밖에 없다. 즉 성질상 의무자 없거나 진정성이 보장되거나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을 땐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딩, 가처명령, 단독 신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협조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원에서 이행 판결 받았어. 바로 이행 판결. 즉 승소한 권자가 또는 승소한 의무자, 승소한 자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이행 판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지금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지금 당사자 이외 누가 제3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을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개념만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중요성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크게 당사 이외 제3자, 이걸 예를 들을 테니 잘 보세요. 첫째가 누구냐?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걸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요 상속인과 포괄승계인 같은 말이에요. 27조에 나온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럼 두 번째가 대위신청. 대신한다. 대위신청에 등기법에 총 5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첫 번째가 채권자 대위신청. 두 번째, 구분 건물에서 최초 보존등기 아니라 표시등기. 표시등기를 대위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멸실 경우에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 네 번째, 수용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즉 등기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위해서 상속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다 대위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탁 등기에서, 즉 신탁 등기 관련해서 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 즉 신탁자가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등기를, 수탁자의 신탁 등기를 대위하는 거예요. 원래 신탁 등기는 현재 수탁자 단독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얘가 신탁 등기 안 하면 누가 한다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게 바로 대위 규정이고, 대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대리인. 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서 자기약 쌍방대가 허용된다. 전자신청 대리와 방문신청 대리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계약 당사 신청, 당사 아닌 자 신청한 걸 여러분 이해만 하면 됩니다. 먼저 포괄 승계인에 있는 게 뭐냐?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 포괄 승계인. 예를 들어서 생전에 반드시 법률을 해야 돼. 살아있을 때 애들이 매매 계약을 했다든가 또는 뭐 가등해 놨다든가 예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등기를 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해 버렸어. 먼저 부동산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무자 사망했다면
그러면 생전에 매매계약 했으니까 이건 매매계약했다. 그럼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따른 물권 변동 등기를 해야 효율이 생깁니다. 등기하려면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해야 된다. 공동 신청이랑 권자, 의무자, 권자 매수인, 의무자, 매도인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얘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등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의무자에게 갑이란 상속인, 다른 말로 포괄승계인,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 그럼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피 보고 죽었다 했지? 피상속인, 피승계인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그럼 이런 경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피상속인 직접 상담을 넘어가되 누가 신청하냐?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갑과 상대방이 공동신청으로 이전 등기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계약 당사 아닌 제3자가 신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는 등기가 어떻게 나타난다? 역시 소유권이 변동돼 있으면 원래 A인데 원래 A가 그냥 이 계약 않고 사망했으면 상속 등기하면 갑으로 넘어가겠지만 상속 등기를 안 해. 직접 누가 앞으로 넘어간다? 지금 B 앞으로 넘어가 이렇게 이전 등기를 직접 해주되 누가 요 사람과 A는 못하니까 의무자가 지금 사망했잖아. A의 포괄승계인 갑과 B가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쪽 의무자만 주라는 법이 없으니까 이쪽이 사망에 똑같다. 여기 만약 포괄승계인이 있으면 의무자와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이 공동으로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죽었다. 그럼 계약하고 의무자도 사망, 계약하고 권리자도 사망. 그러면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갑과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을이 공동으로 A에서 직접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버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알았어요? 그래서 요 규정, 요 개념을 이해하시고 특징이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의 등기 필요를 낸다는 것과 신청서에 의무자 표시가 안 맞아도 각하지 않는다는 특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기 신청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정보 신청서는 부동산 표시라고 여기 부동산 표시와 등기 원인과 날짜를 다 쓰고 요 밑에 등기 의무자 권리자 표시가 있는데 여기다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의무자는 매도인 A, 권리자는 매수인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는 요 A는 현재 등기부에 있으니까 여기 등기부인 얘와 딱 여기 A와 일치하고 있어야지. 만약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상 명의자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사 29조 11가지 중에 제7호에 따르면 각하돼.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A와 일치할 수가 없지. A는 죽었는데 어떡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A 포괄승계인 갑이라고 썼단 말이야. 여기다 A 포괄승계인 갑이 신청한다고 썼기 때문에 안 맞는다는 거야. 안 맞아. 그래서 7호 단서에 가면 이렇게 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각하지 말라라는 예외를 인정해 준 거야. 요걸 볼 때 우리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을 전제로 등기법 규정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굳이 의무자만 죽으라는 법이 있느냐? 권리자 사망 똑같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제3자의 등기 신청.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대위 신청, 요거 관련해서 대위. 전형적인 게 채권자 대위로서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해야 될 등기 신청권을 누가 채무자 해야 될 신청을 채권자 대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야 돼. 우리가 채권자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어. 그럼 채권자 이해가지. 그런데 뭐 부동산 샀다. 특정 채권 묻지 않는다는 거야. 자, 채무자가 있는데 문제는 채무자 제3채무자,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채무자의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질 권리, 채권은 B가 가지고 있고 이 의무를 C가 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가 부동산 B한테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 공동신청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등기 신청권이 있단 말이야. 즉 B한테는 등기를 신청할 권리, 신청권이 있어. 그런데 B가 가만히 보고 자기가 등기 가져오면 요 채권자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어. 이걸 찾아낸 채권자 어떻게 할 수 있다? 채무자 네 등기 신청권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대신해 줄게. 대위에서 신청, 요 신청을 대위한다.
등기 신청, 청권이 아니라 신청권을 대유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가 대유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부에 지금 명의는 제3채무자 C명으로 됐는데 이게 누구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명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 등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등기는 당연히 의무자, 권리자 공동시험 좋은데 B는 신청을 얘가 안 넣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 B의 채권자인 A가 내가 신청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야? 등기 명의자는 누가 됐어? 등기 명의자는 누구야? 채무자 P 대위를 당한 채무자. 지금 등기 신청인은 누구야? 등기 신청인은 대위 채권자가 신청했단 말이야.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제3자의 등기 신청 중에 채권자 대위 신청. 알았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는 채무자 명으로 된 등기를 채권자가 신청만 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신청인과 이 신청한 사람과 원래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뭘 안 만든다고? 등기 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등 끝나면 신청한 사람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 명의자한테도 역시 완료 통지. 왜? 본인 명의로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고 했고,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무자 스스로 한다면 문제 없는데 제3자가 이 채무자 명을 등기하기 때문에 대위하신 범위는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지 불리한 등기는 못한다. 요거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유리하다는 건 뭐야? 채무자가 이렇게 등기 권리자 위주의 신청할 등기나 권리에 영향이 없는 중성적인 등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표제의 등기나 명의자 주소 변경, 이름 개명 같은 권리 변동과 무관한 등기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미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했다. 뭐라고? 채권자 대위 신청. 아시겠죠? 이 기본 개념 빨리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란 건 뭐냐? 구분건물 일동 전부에 대해서 일등기로 써야 돼. 등기부 만들 때 특징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너무 크니까 조그맣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빌라가 하나 있다.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구분건물 특징이 자 101호, 201호, 301호 건물 신축해서 그러면 이게 구분건물이라면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만들어요. 일동 전부 1등기 기록.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등기부가 맨 먼저 일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만 있어요. 그리고 요 구분건물 1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 101호 A 거. 그다음 2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호 B 거. 301호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거. 이렇게 전체 묶어서 이걸 1등기로라고 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전체 등기가 보증 다 했을 때만 얘기지. 만약 이 중에서 A 혼자 나만 보존하겠다라고 101호 요 A 혼자 여기가 먼저 A가 보존 신청을 갔어. 그러면 101호 거 A만 보존 등기를 딱 해주면 끝나느냐? 그럼 등기부가 안 만들어진 거야. 일동 전부에 대해서는 요것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보존 등기 하는 자가 얘기가 하려면 나머지 201호의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고 301호의 표제부도 만들어놔야 돼. 요런 것을 다 요 최초 보존 등기 하는 자가 뭐하라? 대신해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뭘 대유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돼. 이거는 각 소유자 지들이 해야지 이걸 최초 명의자가 대유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 어떻다? 구분 건물의 경우에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유를 해야 돼. 따로따로 못해. 동시신청, 대유신청 문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대우한다, 대신한다. 어떤 등기를 대유했어? 표시 등기만. 뭘 못한다고? 보존 등기는 대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물 멸실의 경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A 소유 토지 A가 건물주의 이게 정확한 건데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B가 건물주 썼다.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 건물이 전부 멸실됐어. 그럼 멸실 등기 누가 하느냐? 1개월 이내에 요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돼. 위반해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데 요 B가 1개월 신청하지 안 해. 그러면 등기부 남아있는데 토지 소유자는 어떨 거야? 얘가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얘가 건물 뭐 신축에 등기하고 싶어도 못해. 위에 지상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될 수도 없지. 멸실등기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돼? 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해야 될 요 멸실등기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건물이 멸실했을 때 건물 소유권 등기 명인이 1개월 이내 멸실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 그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등기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지문에 하나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다 했지? 여기 수용, 토지를 수용했을 때 사업시행자, 즉 권리자는 수용당한 토지를 뭐 상속등기나 등기면 표시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다 대위할 수 있어요. 이걸 대위. 그 다음에 신탁등기와 관련해서 원래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수탁자 신탁등기 신청하지 않아. 그럼 누가?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신탁등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게 제3자인 등기 신청 중에서 대위 신청 문제고, 대리는 이건 자기약상방대리 허용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청할 때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 시까지만 있으면 되고 마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과,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을 뿐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타인을 대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방문신청 대리는 대리인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법무사 아니라도 타인을 대리해서 등기 시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업으로만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게 바로 제3조 별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안 했다고 물어보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여기 알았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어딜 보냐? 등기 절차, 등기법 여러분들 지난번에 안 했던 신탁 등기까지 다 끝났고,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 문제 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84페이지 이하 문제가 많아서 다 보진 않고 대표적인 문제, 여긴 중요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민법상 물권법 내용을 응용하면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돼요. 알았어요? 특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건 뭐 물권법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법 공부 1차를 공부했다면 뭐 이 영역은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다. 그러면 등기 관련된 걸 뭘 주로 물어보냐? 용익권 등기와 담보권 등기 나왔을 때 용익권 하면 뭐야?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문제,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임차권 문제 이렇게 나눠갔을 때, 자 여기서 반드시 써야 될 거 이건 기억해야 돼요. 피적 정보. 자 지상권은 목적, 범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이걸 뺀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어떤 거? 지류약정이나 존속기한 이런 거 다 임의적. 지역권은 뭐냐?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표시. 즉 승역지, 요역지 쓰고 요역지, 승역지 써줘야 돼요. 교차적으로. 전세권은 뭐가 없다고 했지? 목적이 없어. 이게 없고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만 써주면 이것이 표적. 나머지 다 임의적이야. 임차권은 차임을 꼭 기억해. 차임. 전세금은 차임 문제. 차임 문제. 자 그리고 용익권의 공통점은 뭐냐? 부동산 일부에 대해. 이건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때는 도면을 내야 돼. 도면. 이건 도면은 지역도 임야들 말하는 겁니다. 대장은 도면이 아니에요. 일부일 때 도면 낸다. 이게 가능하고 도면을 내고 권리일부 즉 지분 후에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이 지분 후 대표적인 게 뭐냐? 대지권이야. 대지권. 대지권은 지분이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 못합니다. 그리고 지상권에서 특히 구분 지상권 문제 여기 나오지. 구분 임차권 이런 거 없어. 구분 지상권 문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특수한 거, 즉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든가 이런 특수한 조문들만 주어지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84페이지 펴보세요.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문제집 84페이지 28번 문제. 지상권 등기 설명 중 틀린 것.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사항이다. 지상권 설정할 때 여기 목적과 범위 반드시 써줘라. 이런 것들이 문제야. 지류는 임의적이다. 이게 안 돼서 임의적이다. 지류약정이나 존속기간이나 이런 건 당사 약정이 있으면 임의적이다 이런 얘기고. 분필 등을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 일부에도 된다. 용익권 눈에 보이니까 일필 토지 일부에 분필하지 않고 당연히 하는 거야. 도면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 틀렸고. 농지에 지상권 할 수 있다. 이건 뭐 토지지, 농지는 토지 아닙니까? 다만 농지 문제 나면 이 전세권에 대한 민법 303조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지. 다 민법 문제지 뭐야 이게. 제가 뭐 공식법생 이걸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고 여러분 기본 아는 걸 확인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한 지상권 설정 등기도 할 수 있다. 다 민법 문제지. 왜? 민법 시간에 뭐라 지상권이 존속기간은 몇 년이야? 예? 최장기간 제한이 없지. 영구 무한도 된다. 최단기간 제한이 있지. 예. 이렇게 견고한 건축물은 30년, 수목소유목 30년, 뭐 15년, 뭐 최단기간 제한 있잖아. 근데 그럼 영구 무한도 되니까 철탑 존속 기간 된단 말이야. 이렇게 불확정 기간 딱 몇 년 이렇게 않고 불확정 기간을 해도 된다. 뭐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하겠다 이러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8번에 최근에 나왔던 이런 기출문제 이런 유형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역권 많이 안 나오지만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29번 보세요. 틀린 거. 승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의무자일 수 있다. 지역권은 승역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권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보세요. 편익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딱 요역지. 역이라는 것은 여기 역은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토지가 편익을 받아.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야. 편익을 여기 토지가 지역권. 인역권이야 지역권. 사람이 편익을 받는 게 아니라 토지가. 그래서 만약 A 소유 토지다. 여기가 B 소유 토지다. 그럼 여기 승역지다. 그러면 승역지가 편익을 제공하는 땅이야. 편익 제공지. 이쪽 드나들어 맹지니까 통로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통행 목적, 인수 목적, 조망 목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할 때 이 편익을 이 제한 물권 설정되는 승역지에 설정하는 거야. 요역지가 편익을 받는 토지잖아.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만 설정하느냐? 만약 B가 11번 토지 C한테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지상권자 이용하고 있으니까 요 토지를 또 이용하려면 누구한테? 지상권자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승역지,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역지, 전세권자 지역권 설정할 때 그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면 되고,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 권리자, 여기 편익을 받는 자, 여기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를 말하지. 그다음에 지역권 설정자는 누구예요? 승역지 소유자가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된 부동산 표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 지역권 설정 목적 범위, 여기서 지역권 설정에서 목적 범위 기본적으로 따라 들어가지.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권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을 해야 된다. 지역권 뭐라고? 토지에 붙어 있어. 토지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A가 자기 땅을 C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역권 따라 붙어 있어. 이 10번지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 않는 거예요. 지역권이나 인역권이나 지역권이나 있잖아.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별도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대한 문제 한 문제 보겠는데, 우선 어디 전세권 문제가 여러 번 나왔으니까 다음 페이지 34번 문제와 35번 문제 두 개를 보겠습니다. 34번 보세요. 전세권 등기 중 틀린 거.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을 할 수 없으며 농지도 대상이 아니다. 자, 지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대상이 안 된다고 민법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자유정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여러 개의 부동산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5개 이상이면 공동 전세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공동 담보 목록과 전세 목록은 5개 이상일 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등기율의 공유자 전원이 등기 의무자다. 자, 공유 부동산은 의무자는 전원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과 이전,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이거는 인감증명과 등기필정보 두 가지 잘 보세요. 등기필정보는 이건 공동신청이면 다네. 왜? 등기필정 누구 거기 때문에? 의무자 거기 때문에. 의무자 어디서 나와? 공동에서. 그러나 인감증명은 또 달라. 이거는 인감증명은 언제? 직접 방문이 신청할 때. 전자신청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한다 했지. 인감증명에 들어가는 원칙은 뭐냐? 의무자가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가 동시에 소유권인 등기명일 때 인감을 내는 거예요. 원칙. 그래서 자, 전세권 지금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의무자 누구냐? 소유자니까 인감을 냈어. 근데 전세권 이전할 때는 의무자 누구냐? 전세권자야. 그러니까 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인감 이거 다른 거예요. 자, 의무자가 이만큼 있어. 의무자 범위 등기 의무자가 이만큼이라면 의무자는 무조건 뭘 낸다? 등기 필정은 내야 돼. 여기서 일단은. 근데 인감증명은 의무자에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의무자 중에서도 소유권자만, 요중에 소유권자만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의무자 중 소유권자 아닌 자는 인감 필요 없어요. 인감증명 원칙이 소유권 등기명인이 의무자일 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 원칙.
그래서 4번은 이전 등기할 때 인감을 낼 필요 없습니다. 왜? 전세권 이전할 땐 의무자는 전세권자지 소유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다음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필정을 제공하며 등기 시에는 부기등기. 이거 다 했죠. 이거 이전 등기는 등기 필정물은 이건 낸다.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걸 이전이므로 부기등기로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35번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이건 조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 존속기한 만료 전에는 안 돼. 만료하고 나서는 거며 양도액을 써줘야 돼. 양도액. 그래서 1번처럼 전세권이 양도인이 의무자면 양수인이 권자리에서 공동 신청하면 되며 등기 목적은 전세권 일부 이전,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고 등기관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액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4번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는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소멸한 경우만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즉 전세권 기간 만료되고 나서고 만약 만료 전에 하려면 전세권이 소멸했다고 소명, 증명이 돼야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한 경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소멸해만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일부 전 등기는 전세권 설정 얘기 아래 부기등기로 즉 전세권에 대한 부기등기로 처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넘어 36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섞어 나올 때도 있어요. 36번에 보시면 용익물권 등기 이런 식으로 용익권 담보권을 물어서 같이 물어봅니다. 1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 아까 나와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실행이 가능하나 왜 용익권은 눈에 이런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부동산 특정일부에 성립이 가능하다 라겠죠. 지분에는 안 되지만 일부에 실행이 가능한 지분에는 할 수 없다 했고 전세권은 중복적인 등기 실행할 수 없다. 왜? 후등기 전세권에서는 배타적 물권이기 때문에 후등기 저지력 즉 형식적 확정력이 있어서 무효인 등기라도 두 개의 전세권이 동시에 성립될 수 없다 했지. 그 다음 계층적 구분 건물의 특정 층 소유 목적 구분상권 설정을 할 수가 없다 했죠. 즉 건물은 누적적으로 이렇게 연속되기 때문에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학원 건물처럼 중간에 빌딩이 있어. 요 중간층 이게 몇 층이냐? 우리 학원 5층이다. 5층이 지상 몇 미터냐? 지상 20에서 23m 사이 있다. 그래서 요 5층을 소유하려고 나는 여기 토지 소유자 A로부터 B가 지상 20, 23m만 구분상권 설정한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으면 돼요. 그리고 B가 날아다니면 돼. 그러면 이런 있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구분 건물 특정층 소유 목적 구분 지상권 설정 못하고 일반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물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이건 엉뚱해도 미리 전자신청 문제를 언급했어요. 사용자 등을 하지 않더라도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전자신청하려면 미리 반드시 사용자 등으로 해야 됩니다.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 출석해서 사용자 등으로 해야만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겠지.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서에 이해관계 제3자 승낙서가 있으면 이걸 첨부하지 못한 경우는 주등기로 변경을 하고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바로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첨부했을 때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 38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죠. 지분.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 이전 등이 부기등기로 한다.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상속이든 뭐든 묻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다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일필토 특정 일부,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지 용익권이니까. 지역권에서의 승역진 일필토 전부, 요역지가 전부, 이건 다 민법 문제잖아요. 요역지가 전부일 것이 승역진 전부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 새로운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지. 왜? 배타성. 즉 이게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적 확정력. 종국등기 효력 중에서 후등기 저지력. 돼지 껍데기겠지? 즉 껍데기 효과. 이걸 형식적 확정력.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아니하면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껍데기 효과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이렇게 뭐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담보권 중에 저당권 관련된 걸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90페이지 보세요. 90페이지. 저당권 등기관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해서 40번 문제. 40번 문제. 특히 1번 지문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담보하게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평가액을 써야 돼. 얼마인지 평가, 채권 평가액. 저당권이 목적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신청에는 공담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 제출해야 돼. 지금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나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는 건 맞지만, 과거엔 신청인이 만들다 지금은 전부 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다. 공담 목록은 등기관이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이 하는 건 이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5개는 주의해야 됩니다. 3개라고 해서 몇 번 출제했으니까 5개예요. 근데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3번 채무자 저당권 설정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 표시한다. 왜 그렇다? 필요적 정보이기 때문에. 대지권인 등기는 구분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작년 기출무 지문이기도 하지. 즉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에서 건물만 소유권이 안 되고 건물만 저당권 설정 안 된다 그랬지. 바늘만 가져야겠다. 바늘만 담보로 잡겠다. 안 된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피담보 채권 일부 양도리로 저당권 일부 전등기할 때는 반드시 양도액을 써줘야 됩니다. 넘어가서 43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43번 문제. 자, 담보권 등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찾으라겠습니다. 자, 1번 일필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 이건 이제 용의권과 반대로 부동산 특정 일부를 객체로 저당권 설정되게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우리 집 아파트 베란다만 저당권 설정. 즉 부동산 일부냐 권리 일부냐 처음에 했던 그 응용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이 목적했을 때 이거는 바로 권리질권이 하겠지. 바로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되는 겁니다.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해서 저당권 일부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이건 지분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전 근저당 밑줄 치고 채권 확정 전에 똥을 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밑줄 치고,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권 양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즉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양도란 없어요. 그 다음 5번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이면 그의 승낙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물권은 설정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권자, 즉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정자의 승낙증명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45번 근저당. 이건 이제 요 지문 4번과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근저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올 수 있는 건 근저당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인 당사자 간에 증감 변동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다수의 불특정 증감 변동에 다수, 여기 여러 개의 다수의 불특정, 특정이 안 된 불특정 채권을 언제 결산기의 일정 한도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는다 했지. 여기까지 담보한 채권을 근저당. 그러면 근저당은 증감 변동하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 부종성이 와야 된다. 채권 최고액을 써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을 이건 단일하게 쓰고 구분하지 말아라. 이쪽 채권 최고액 이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자 약정하더라도 이자는 등기상 아니라겠지. 이런 기본적 내용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근저당권에선 누가 문제되냐면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양쪽이 다 바뀌어도 됩니다. 어느 쪽이 바뀌어도 되는데 무슨 등기하느냐를 잘 보세요. 자 근저당에서는 이 채권자가 누가 되느냐, 이 채권자 측이 이게 근저당권자가 되는 근저당권자. 채무자는 설정자, 채무자가 설정자라고 했을 때 근저당권 설정자. 문제는 이쪽이 바뀌거나 이쪽이 바뀌었을 때, 즉 채권자 측이 바뀌었다, 이 채무자 측이 바뀌었다,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바뀌면 뭐냐? 근저당권자 바뀌었으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의 권리니까 부기 등기로 이전해 줍니다. 채무자가 바뀌면 얘는 근저당권 내용에 불과해. 그러니까 얘가 바뀌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거. 변경 등기. 근데 채권 최고액 증감은 이건 권리 변경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근저당권 이전이나 변경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이전 등기 후 채무자가 바뀌었으면 변경 등기 해주는 건데 문제는 등기 원인을 쓰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등기 원인을 뭐라고 쓰느냐. 등기 원인은 채권 측이 확정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확정 전후로 나와서 채권 측이 확정되기 전에 즉 요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를 양도 인수할 수 없어. 근데 채권자 바뀌면 뭐라고 하냐. 양도됐다. 이런 말. 양도. 예를 들어서 B가 대신 받아가져. 이게 채권 양도야. 내가 돈 받기는 네가 받아가져라. 즉 B는 C한테 돈 줄게 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A한테 받기는 네 받아가져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를 양도했다고 하는 거야. 근데 결산기 전에는 수많은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기 때문에 개개의 채권 관계를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채권자 내 채권 지위 좀 가져가 이 얘기야. 이걸 뭐냐?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해서 계약 양도라는 말을 써. 계약 양도. 결산기 가야 채권 이때 얼마 딱 결정돼. 이때는 확정된 채권 양도는 결산기 이후 즉 채권 채무액이 확정된 이후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결산기 전에 채무자 바뀌었으면 인수라고 써. 인수 즉 A가 채무자가 내 빚 좀 갚아줘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갚아줄게. 이 기준이 여기야. 그래서 내가 떠안는다 인수한다 이런 말을 써. 인수. 근데 결산기 전엔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으니까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계약 인수라고 쓰는 거예요. 결산 후에만 확정된 채무에 대한 면책적이거나 중첩적 인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43번에 본 4번 지문에 피담보 채권 즉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 확정 전이라고 했습니다. 확정 전 여기야. 확정 전에는 채권자 바뀌려면 여기 채권 양도를 말 못 써. 계약 양도가 있어야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 맞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이런 표현을 의미하는 거. 이게 또 최근에 나왔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번 보세요. 근저당권 변경 중 틀린 거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이건 권리 변경이지.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 확정 전 동그라미 전 제3자 기본 계약 전불인수 거기 계약 인수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인수 동그라미 계약 인수 전이니까 계약 인수를 썼어. 그래서 등기원을 계약 인수라고 써서 계약 인수가 있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여기 계약 인수. 계약 인수가 있게 되면 무슨 등기하는 거야? 근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거야. 알았어요? 변경 등기. 그 다음에 3번 토지 전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지분 일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 이거는 이제 일부 지분을 포기하면 이 지분은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죠.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채권 채권을 감액하는 이런 권리 변경할 때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리 신청 정보에는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감액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라겠어? 아까 다시 한번 설정시는 누가 권리자라고 했습니까? 해당 권리권자. 의무자 누구죠? 설정자. 그러면 설정시 같은 게 뭐야? 금액을 증액하거나 연장하거나 단순 채무자를 바꿀 때는 설정 같고 이게 반대로 감액 이거 말소할 땐 지위가 바뀐다 했지? 바뀌어 지위가. 즉 말소할 땐 권자가 의무자고 설정자 권리자라고 했지. 이게 뭐야? 감액. 그 다음에 기간을 단축. 감액할 땐 말소와 같으니까 의무자는 그냥 권자야 권자. 설정자는 권리자야. 근저당권을 말소한 여기서 감액 등기하게 되면 설정자가 누구야? 이 사람이 설정자 좋아지는 거야. 감액하면 설정자 좋아지는 거야. 부담이 줄어들잖아. 줄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권리자가 되는 거야. 설정자 권리자니까 인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증축된 건물이 기준 건물로 일체성 인정되어 건물 표시 변경 등으로 증축 등이 된 경우 증축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이 필요한다. 이건 민법 조문 내용이지. 민법 얼마 이게 358조입니까? 거기 저당권은 바로 목적 부동산이 그 부합물 종목에도 미친다고 했잖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에 5번이 틀린 거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하나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임차권 47번 문제 보세요. 임차권 등기 옳은 걸 찾아라. 자, 임차권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이전이나 전대 등기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토지 공중 공간, 지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구분 임차권. 이런 권리 자체가 없지. 구분 지상권, 구분 소유권 있지만 여러분 임의대로 권리를 창설하면 안 돼요. 구분 임차권, 구분 뭐 전세권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3번 중요한 질문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하는 것이다? 임대차 끝나고 나서,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민을 옮기면 배당률 상실하니까 어떻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겠지. 왜? 임대차 끝났기 때문에. 종료된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전이나 전대 못하는 거 이때는. 그 다음에 4번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이건 아까 지상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확정 기간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임차권 등기할 때 허가서를 내는 게 아니고, 허가서는 언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유상계약과 예약을 전제로 한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서와 관련해서 제3자 허가등기 승낙서 앞에서 다 나온 거지만 언제나 한다. 토지거래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만 돼요. 여기에 임차권, 전세권, 뭐 저당권 다 허가 대상이 아니야.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유상 따라서 무상인 증여나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없고, 계약에 되기 때문에 법률 규정인 경매 같은 건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고, 여긴 예약이 포함되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할 때는 가등기할 때, 본등기할 때 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등기 종류 이전 등기 설정 두 가지라고 했죠. 이게 조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예규 내용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 시부터 언제까지? 등기 신청 시까지 쭉 허가구역일 때만 내는 거기 때문에, 계약 시 허가구역이다? 이때 해제 안 내. 계약 시 아니다? 신청 시 지정 안 내. 허가구역이다가 해제했다 다시 지정 또 안 내. 얘기했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예규와 관련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던 거예요. 다.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고 좀 쉬었다 구분 건물 문제 조금 더 보고 나머지도 좀 보겠습니다.